선생님이 영상으로 문제풀이를 조금 해줄게요. 4번 표는 A부터 D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및 색을 나타낸 것이다. A부터 D까지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색이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래요. 표면 온도가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색을 비교해라 라는 거죠. 우리 색 어떻게 됐지? 청색, 백색, 적색이고 여기가 황색이지. 이렇게 됐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은 거고 온도가 높은 거는 청색 쪽이고 가스레인지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별은 그러면은 청색 A가 되겠네. 맞지? 2번 문제 B는 D보다 지구에 가까이 위치한다 라고 써있는데 한번 봐볼까요? 우리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비교하는 거 있었어요. 겉절이 이용해서 비교하는 거지. 겉배기 절을 했을 때 플러스가 나왔으면 10파색보다 멀리 있는 별이고 0이 나왔으면 10파색인 거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10파색보다 가까이 위치한 거지. 한번 해봅시다. B 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3.3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니까 10파색보다 가까이 있는 거고 얘는 10파색보다 멀리 있는 게 되겠네요. 그럼 B는 D보다 지구에 멀리 위치한다가 돼야겠네. 맞지? 그 다음에 C는 지구에서 약 3.26 라이트이어가 떨어져 있다라고 써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하나 알려줬었는데 3.26 라이트이어 이 친구만 외워주라고 했죠. 얘는 1파색이야. 근데 C 한번 봐봅시다. C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아. 둘이 뺐을 때 0이야. 또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아. 그러면은 10파색에 위치했다는 거야. 10파색은 그러면 몇 라이트이어일까? 여기다가 곱하기 10을 했으니까 32.6 라이트이어가 되겠지. 맞죠? 그럼 32.6 라이트이어로 고쳐줘야 되겠고 지구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구에서 가장 밝게 보인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지구에서 가장 밝게.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밝게 보이는 거니까 얘는 겉보기 등급을 비교하라는 거지. 겉보기 등급을 비교하면은 지금 가장 작은 게 얘니까 가장 밝게 보이겠네. D가 가장 밝게 보이겠죠. 그러면은 D 맞는 말이죠. 5번 봐봅시다. 같은 거리에 두었을 때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은 무엇이냐? 같은 거리에 두었을 텐데 같은 거리 우리 10파색이라고 같은 거리를 설정하면 절대 등급이랑 같은 말이지. 그럼 절대 등급이 가장 작은 게 가장 밝게 보일 거고 걔는 마이너스 3인 B가 되겠네. 그러면 5번은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은 B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문제 5번 문제 봐봅시다. 표는 A부터 C의 절대 등급과 연주시차 및 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써있네. 표로 그대로 나와있고 우리 마찬가지로 1번서부터 5번까지 필요한 내용만 봐볼게요.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방출하는 별은 A다 라고 써있는데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방출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거를 골라라 라고 써있으면은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거 청색에 가까운 색이지. 청색, 백색, 황색, 적색이니까 청백색이 가장 지금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겠네. 이거 맞는 얘기죠? 그럼 A는 C보다 표면 온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A의 밝기가 더 청색에 가까워야 되네. A는 청백색이고 C는 백색인데 청백색이 청색에 더 가까우니까 A가 표면 온도가 더 높은 거 맞는 얘기겠네. 우리 이거는 이해되죠? 우리 색깔, 표면 색깔은 외워줘야 돼. 청색, 백색, 그 다음에 황색, 그 다음 적색.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온도가
높은 애들 가스레인지랑 같다. 3번 B는 10파섹보다 멀리 있다 라고 돼 있네. 이거 어떻게 구하지? 우리 10파섹보다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는 우리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겉절이로 해서 플러스가 되면 10파섹보다 멀리 있는 별이야. 0일 때가 10파섹이었고 마이너스일 때가 10파섹보다 가깝다. 근데 이 방법도 있는데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연주시차를 알면은 우리 거리를 구할 수 있지. 거리는 연주시차분의 1이라고 구할 수 있죠. 그거 가지고 구하면 되겠네. 여기는 겉보기 등급이 안 나와 있으니까 연주시차로 구하면 되겠네. 0.01이래. 0.01분의 1을 하면은 얼마예요? 100이 되겠네. 그럼 얘는 100파섹에 위치한 별이니까 10파섹보다 멀리 있는 거 맞죠? 얘는 100파섹이니까 맞는 말일 거고. 4번 지구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은 무엇이냐 라고 했는데 지구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은 무슨 걸 의미할까? 얘는 겉보기 등급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는 겉보기 등급이 안 나와 있네?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거리를 알고 거리를 아는 상태에서 절대 등급을 이용해서 겉보기 등급을 비교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일단 다 거리를 구해줍시다. 얘는 10파섹일 거고 얘는 0.4분의 1 2.5가 되겠네. 2.5 파섹. 생각해 봅시다. 절대 등급은 10파섹에 위치했을 때야. 그러면 A의 겉보기 등급은 얼마가 될까?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마이너스 6.7이 될 거고 100파섹일 때는 비교했을 때 여기에 지구가 있다 하고 10파섹에 있는데 100파섹으로 멀리 가면은 점점 어두워지겠지. 마이너스 0.1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할 거야. 이거 알고 그리고 C는 10파섹에서 더 가까이 2.5파섹까지 거리가 4배 줄었어. 4배 줄었으면 거리가 4배 줄었으면 밝기는 16배나 밝아졌겠네. 16배면은 2.5 한 등급당 2.5 차이가 났으니까 해봤자 3등급, 4등급 차이밖에 안 날 거야. 거의 3등급 차이가 나겠네. 그러면은 2.2에다가 3등급에서 4등급을 뺀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6.7보다 더 큰 수가 나오겠지. 예를 들어서 뭐 0.5 아니면은 1.0 이런 수밖에 안 나올 거야. 얘는 마이너스 6.7이고 얘는 6.7보다 당연히 클 것이고 숫자가 얘도 마찬가지로 6.7보다 당연히 마이너스 6.7보다 클 거니까 얘가 가장 밝겠네.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은 조금 더 쉬워요. 그럼 A가 가장 밝다라고 하면 돼요. 지금 4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B가 가장 밝게 보인다라고 했으니까 C까지 비교 안 해도 A하고 B만 비교해도 되지. 그럼 일단 얘는 틀린 거야. 조금 어렵게 나온 문제야. 5번은 한번 봐봅시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좀 우리 거리 구했지. 2.5파섹이라고. C가 가장 가까우니까 맞는 말이 될 거예요. 4번 보기가 조금 어렵게 나온 건데 A하고 B만 비교를 해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C를 구하고 싶다면 정확하게 수치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알아봐야 돼. 방금 전 방법처럼 2.2등급에서 3등급에서 4등급 정도가 가까이 갈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뭐 1.0 해봤자 마이너스
6.0 요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된다 라고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프는 A에서 2의 겉보기 등급과 색을 나타낸 것이다. 겉보기 등급이 왼쪽으로 쭉 나와 있고 아래에 색깔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표면 온도랑 똑같은 말이죠. 표면 온도랑 에너지 방출량이랑 색깔이랑 다 같다고 보면 돼요. 청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방출량, 표면 온도가 높은 쪽이고 여기는 표면 온도가 낮은 쪽이에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겉보기 등급이 숫자가 작아질수록 여기가 밝아 보이는 거고 여기가 어두워 보이는 걸 거야. 어떤 걸 고르래요? 표면 온도가 가장 낮고 표면 온도가 가장 낮고 이쪽으로 고르고 지구에서 가장 어둡게 보이는 거 아래쪽을 고르래. 그럼 어딜까? 2를 고르면 되겠네. 가장 오른쪽에 가장 밑에 있는 거 2를 고르면 돼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될 거예요. 별의 시차와 연주시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주시차의 단위는 초를 쓴다. 우리 당연히 이거 초 썼던 거 기억하죠? 각도를 초로 썼어. 이거는 당연히 맞는 말이고 별을 우리가 시차를 측정했을 때 그 시차의 절반을 연주시차라고 정의를 했죠. 당연한 얘기야. 연주시차가 작을수록 별까지의 거리는 멀다. 왜? 거리는 연주시차분의 1로 구했어.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연주시차가 작아지면 거리는 멀어지겠지. 그러면 당연히 맞는 말이 될 거고 별의 연주시차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그림을 그렸어요? 태양이 있으면 지구 이렇게 되고 별을 이렇게 그렸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6개월 걸린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공전일 수밖에 없지. 지구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돌아가는 거를 자전이라고 하고 태양 주위를 도는 거는 공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건 틀린 말이 되겠죠? 5번 관측자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시차가 크다.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연주 시차는 시차의 2배야. 그럼 거리가 가까우면 연주 시차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 연주 시차가 커지면 2배인 시차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이 친구들은 한 세트라서 같이 설명을 해줄게요. 6개월 간격으로 S를 관측한 시차를 나타낸 것이다. 아래 그림 나와있고 시차가 1초라고 나와있네요. 그랬을 때 연주시차는 몇 초인가? 시차의 절반 연주시차 1 나누기 2 0.5 단위 뭐예요? 초로 구했지. 당연히 2번이 될 수밖에 없고 지구에서 별 S까지의 거리는 몇 파세기인가? 라고 돼 있네. 우리 연주시차 알면은 거리 구할 수 있지. 거리는 연주시차분의 1이니까 0.5분의 1이어서 2파섹이 된다. 맞죠? 별 S보다 2배 멀리 떨어진 별의 연주시차는 몇 초인가? 2배 멀리 떨어졌대. 그러면은 거리는 연주시차분의 1이었는데 거리가 2배가 됐어. 그러면은 지금 우리 거리 2파섹이었는데 4파섹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거 구하면 돼요. 연주시차는 4분의 1이니까 0.25초가 된다. 3번으로 고를 수 있죠? 다음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라고 5번 문제 나와 있어요. 1서부터 6까지 칠판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팔을 구부린 상태로 양쪽 눈 번갈아 가면서 위치를 관찰했다. 이거 시차 측정하는 거네. 맞죠? 그 다음에 팔을 쭉 뻗은 채로
거리를 좀 달리했네. 관측자와 연필 사이의 거리를 달리했어. 연필과 우리 관측자 사이의 거리가 시차랑 관계가 있을까? 그러니까 거리와 시차 사이의 관계지. 팔을 구부리면 관측자와 연필은 가까워질 거고, 팔을 쭉 뻗으면 관측자와 연필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질 거야. 그럼 당연히 시차가 달라지겠지. 연주 시차분의 1은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음 6번 문제. 그림은 별의 밝기와 거리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밝기랑 거리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지 않나? 밝기는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한다.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숫자가 작아지니까 전체적인 숫자는 커질 수밖에 없지. 이게 기억 내용이네. 거리가 가까워지면 별의 밝기는 밝아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식을 생각을 안 해도 당연히 맞는 사실이지. 똑같은 전구를 우리 눈에 가까이 하면 더 밝아 보이죠? 니은 어떤 별까지의 거리가 2배 멀어진대. 멀어지면은 어두워질 거야. 맞지? 거리의 제곱 얼마예요? 4. 2의 제곱은 4가 되니까 4분의 1배로 변하는 거겠지. 다른 말로 해서 4배 더 어두워진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될 거고 4분의 1배가 된다 라고 얘기해도 되죠. 그러면은 얘는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틀렸겠네. 디귿은 실제 밝기가 같은 별도 지구로부터 거리가 달라지면 겉보기 등급이 달라진다. 당연한 거지. 절대 등급이 같더라고 해도 겉보기 등급은 달라질 수밖에 없지. 당연히 가까워지면은 더 밝아질 거고, 실제로 보는 밝기, 그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게 겉보기 등급이었으니까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 돼서 3번이 되겠죠. 7번 별의 밝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가장 밝은 별은 0등급의 별이다. 우리 마이너스 등급도 있었어. 그러면 가장 밝은 별 모르겠지 우리. 마이너스 100등급이 될 수도 있고 200등급이 될 수도 있고 끝이 없으니까 한 등급 간의 밝기 차는 약 2.5배이다. 이건 외우라고 했어요. 이건 당연한 거야. 별이 밝기는 절대 등급으로 비교할 수 있다. 별이 실제 밝기는 절대 등급으로 비교할 수 있다. 실제 밝기는 똑같은 거리에다가 둬야지 실제 밝기를 비교할 수 있겠지. 똑같은 거리에 10파섹에다가 두고선 비교를 한 게 절대 등급이야. 그럼 일단 맞는 말일 거고, 우리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지구에서 우리가 본 등급은 무슨 등급? 겉보기 등급이에요. 겉보기 등급. 그리고 별의 실제 밝기는 절대 등급으로 비교할 수 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봐봅시다. 8번. 겉보기 등급이 1등급인 별이 현재보다 10배 멀어진다면 몇 등급으로 보이겠는가? 우리 밝기는 거리의 제곱분의 1과 비례한다.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한 등급 차이가 나면은 몇 배? 2.5배의 밝기 차이. 5등급 차이는 2.5 곱하기 2.5 해서 쭉 5제곱을 하면은 총 100배 차이. 맞죠? 지금 우리 문제에서 거리가 10배 멀어진대. 그럼 거리의 제곱을 해야지. 그러면은 100이야. 100배 차이는 5등급 차이. 5등급 차이인데 멀어졌어. 멀어졌으면은 더해줘서 어두워진다는 거지.
그러면 1등급에 5등급을 더하면 6등급이 되겠네? 그럼 바로 고르면 4번. 만약에 거리 제곱분의 1 밝기 비교를 해서 구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헷갈릴까봐 제곱, 거리에다가 제곱을 해서 100배 100배는 5등급 차이 5등급 차이인데 지금 멀어졌으면은 어두워지니까 플러스 원래 주어졌던 1등급에다가 플러스 5등급을 하면 6등급 이런 식으로 구하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구하면은 4번이 답이 되죠. 자, 9번서부터 10번까지 A부터 E까지의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주어줬으니까 10파sek보다 가까이 있는 별, 멀리 있는 별 구하라고 할 수 있겠네. 바로 9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기억에는 실제로 가장 밝은 별은 뭘로 구해야 될까? 절대 등급을 통해서 구해야겠지. 절대 등급 비교해보니까 얘만 마이너스 1.1이야. 얘가 가장 숫자가 작네. 그러면 D가 가장 밝아요. 기억은 틀린 말이겠네. 별 C는 연주시차가 0.1초로 나타난다 라고 써있네. 연주시차 거리를 통해서 구할 수 있을 거고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비교해보면 되겠네.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아요. 그럼 몇 파sek이야? 10파sek이야. C는 10파sek에 있는 별이에요. 그러면 거리 연주시차분의 1이니까 다른 말로 연주시차는 10분의 1이니까 0.1초가 되겠네. 그럼 맞는 말이죠. 디귿 눈으로 보았을 때 가장 밝은 별은 A다. 눈으로 보았을 때, 지구에서 보았을 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지구에서 보았을 때 가장 밝은 별은 겉보기 등급을 비교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겉보기 등급이 가장 작은 A가 가장 밝게 보이겠죠? 그러면 4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10번 10파sek보다 멀리 있는 별은 10파sek보다 멀리 있는 별은 겉 빼기 절을 했을 때 플러스가 나왔어야 돼. 맞지? 플러스인 거를 구하래. 다 빼서 구해주면 나오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9 얘는 마이너스 나올 거고 빠르게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써볼게. 얘는 더하면 플러스가 나올 거고 얘는 더하면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그럼 플러스인에 D밖에 없어요. 그럼 D가 답이 되겠네요. 굳이 안 구해도 얘는 구할 수 있는 문제라서 선생님 부호만 따져서 구한 거야. 마이너스는 10파sek보다 가까이 있는 별, 플러스는 10파sek보다 멀리 있는 별. 0이면은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이 같기 때문에 10파sek에 있는 별. 이거 맞죠? 그렇게 구하면 4번이 답이 될 거예요. 다음 11번 그래프는 A에서 E까지 색과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아래 색깔이 나와 있고 얘는 표면 온도라고도 볼 수 있고 에너지 방출량이라도 볼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절대 등급이 숫자가 작아질수록 밝기는 더 밝다. 이거 알고 시작을 해보자.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 별, 얘는 아랫부분만 보면 되겠네. 표면 온도는 얘네니까 가로축. 태양은 선생님이 체크에 적으라고 했었는데 황색 빛깔이라고 했죠. 황색 빛깔이면은 얘를 기준으로 이쪽은 온도가 낮은 거고 이쪽은 온도가 높은 거겠지. 그러면 A하고 B가 답이 되겠네요. 태양이 황색 요 정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12번. 밤하늘에 관측되는 별들이 색을 나타낸 것이다. 각 별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표에 별하고 색깔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표면 온도를 비교할 수 있겠네. 우리 가장 표면 온도가 높은 것은 청색, 그 다음에 백색, 그 다음에 황색, 그 다음 적색. 이거 기억하고 있죠? 기억한 상태로 봐봅시다.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별은 북극성이다. 황백색은 이 사이에 있을 테니까 여기에 북극성이 있을 거고, 시리우스는 여기에 있을 거고, 카펠라는 여기에 있을 거고, 리겔은 청백색이니까 이 사이에 있을 테니까 여기 있겠네. 그럼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거는 카펠라가 되겠네. 그러면 틀렸을 거고, 니은 태양과 표면 온도가 비슷한 별은 태양은 무슨 색? 황색. 카펠라겠죠. 리겔의 표면 온도가 더 높아지면 시리우스와 같은 색깔로 보일 것이다. 리겔이 어딨지? 여기 있네. 표면 온도가 높아지면 청색으로 보이겠네. 그러면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그 앞에는 청색에는 우리 지금 별이 나타나진 게 없으니까 디귿은 틀린 말이 될 거고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봐봅시다. 13번. 은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은하수는 우리 은하의 일부를 본 모습이고 궁수 자리 방향 쪽에서 폭이 가장 넓고, 또 다른 특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에 잘 보인다 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이 이유는 무엇이냐? 여름철에는 우리 은하 중심부를 향해서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은하수가 여름철에 잘 보인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디귿, 북반구에서만 관측이 가능하다. 북반구, 남반구 다 관측이 가능한데 이거는 너무나도 주는 문제였기 때문에 틀리면 안 돼요. 은하수는 우리 은하 일부를 본 거고, 지구에서 우리 은하 일부를 본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잘 보이고, 그 이유는 여름철에는 우리 은하 중심부를 향해서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볼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궁수자리 방향 쪽에서 폭이 가장 넓은 거,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14번 문제 봅시다. 그림은 우리 은하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는 중앙부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봅시다. 우리 은하에는 약 2000개의 별이 있다. 이거는 선생님이 크게 중요하다고 안 했는데 2000개면 너무 적은 숫자야. 별들의 모임인데 얘는 2000억 개예요. 2000억 개. 우리 은하의 반지름은 3만 파색이다. 우리 3만 파색은 지름이야.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이게 3만 파색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있는 여기 태의 안개가 여기 있다고 하면은 A 중앙부로부터 여기까지가 8500 파색. 얘는 지름이고 얘는 중앙부로서부터 태양계까지의 거리. 이거 기억을 해주고 3번 봐봅시다. 태양계는 우리 은하 중심 A에 위치한다.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 구상성단과 상계성단은 A에 분포한다. 구상성단과 상계성단은, 일단 구상성단은 가운데 중심부의 테두리랑 원반 모양의 테두리에 존재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틀렸겠지. 그리고 상계성단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은하의 나선팔, 이 그림을 위에서 본다면 여기에 막대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말려 있는 거야. 나선팔은 여기에요. 이런 나선팔. 그러면은 겉에 부분에 있겠죠?
그러니까 A에 존재하는 거 아닐 거예요. 그리고 5번. 지구에서 우리 은하를 관측하면 띠 모양의 은하수로 관측된다. 우리 은하를 관측하면 띠 모양의 은하수. 당연히 맞는 말이죠. 막대 나선 모양이니까 띠 모양의 은하수로 보이는 거예요. 5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 15번 문제 봅시다. 우리 은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은하수는 우리 은하의 일부가 보이는 것이다. 지구에서 바라본 우리 은하의 모습, 이게 은하수야. 그러면은 맞는 말이 되겠죠.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보면 가운데가 볼록한 원반 모양이다. 이게 옆에서 본 모습이 이렇게 생겼고 위에서 봤을 때는 막대 중앙에 있고 나선팔로 쭉 뻗어 있는 모양이 은하수였죠. 맞는 말일 거고, 별, 성운, 성단, 성간물질로 이루어진 거대한 천체 중 얘네들이 다 천체예요. 천체 중 태양계가 포함된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태양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은하라고 불렀고, 외부 은하는 우리 태양계가 포함되지 않고 그 이외의 은하들을, 우리 은하가 아닌 이외의 은하들을 외부 은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5번이 답이 되겠죠. 16번 봐봅시다. 은하의 분류에 대한 내용이다. 그대로 쭉 읽어볼까? 외부 은하들은 모양에 따라 나누죠. 모양에 따라 우리 불규칙과 따로 나눴고, 타원 위쪽에져서 정상나선과 막대나선이 있었고, 막대나선에 우리 은하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봐봅시다. 타원 은하, 정상나선 은하, 막대나선 은하, 뭐가 하나 안 적혀있지? 불규칙 은하가 하나 안 적혀있네. 불규칙 은하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 은하는 무슨 은하에 속한다고요? 막대나선 은하. 막대나선 은하 불규칙 모양 골라주면 2번이 답이 되겠네. 자, 17번 문제 봅시다. 우리 은하에서 볼 수 있는 천체이다. 그림의 천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붉은색이야. 일단 붉은색 하면 성단과 성운이 있을 텐데 구상성단과 붉은색 방출성운이 있어요. 근데 구상성단은 지금 아니겠지. 구형 모양으로 돼 있는 거 없죠. 그림을 자주 보고 외웠다면은 바로 이걸 보고 장미성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어도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요. 방출성운일 거고, 성운은 성간물질들이 모인 거죠. 성간물질은 가스랑 티끌이 모인 거야. 성단은 별이 모인 거야. 지금 우린 방출성운을 하는 거죠. 봐봅시다. 기억. 주로 붉은색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 붉은색이 별일까? 붉은색의 별로 이루어져 있는 거 구상성단이겠죠. 틀린 말이야. 성간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방출성운은 주위의 별에서 나온 빛을 흡수하여 가열되어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밝게 나타난다. 방출성운의 정의야. 그리고 디귿은 주위 별에서 나온 빛을 기체와 먼지가 반사하여 밝게 빛난다. 반사하여 반사성운이 되겠죠. 그럼 일단 답은 2번이 될 거고, 우리 성운 한번 다시 짚어보시죠. 성운에는 뭐가 있었어요? 방출과 반사와 암흑이 있었어요. 암흑. 선생님 잘못 썼어. 암흑. 방출에는 붉은빛이 날 거고, 반사는 판사라고 되어 있어. 파란색. 암흑은 어둡게 보이는 걸 거고, 방출성운은
흡수해서 가열되는 거고, 반사성운은 반사가 되는 거고, 말 그대로. 암흑은 가로막아서 어두운 거야. 이거 기억을 해줘야 돼요. 성단과 성운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성운에서 무엇인지, 성단을 물어본다면 성단에서 무엇인지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18번 문제 봅시다. 성운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은 무엇인가? 성운은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17번 문제를 본 사람들은 이해가 될 텐데, 성간물질이라는 걸로 돼 있다 그랬죠. 성간물질. 성간물질은 뭘까요? 가스, 티끌, 먼지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스, 티끌, 먼지 어디 있어요? 1번에 있겠네. 기체와 먼지. 기체, 먼지. 그럼 답은 1번이 되겠죠? 19번 봐봅시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전체의 사진은 성운을 고르네. 성운의 한 종류고, 성간물질 뒤에서 오는 별빛을 차단하여 나타난다. 이거는 암흑 성운에 대한 설명이네. 암흑 성운 어디 있어요? 5번에 있어요. 얘는 장미 성운이니까 방출일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구형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구상 성단일 거고, 얘는 성운이고, 얘는 흩어져 있어. 흩어져 있는 거 뭐야? 산계 성단일 거고. 4번은 파란빛이 나는 반사 성운일 거예요. 그리고 5번은 암흑성운인데, 암흑성운으로 많이 나오는 거 5번에 있는 지금 이 그림과 그 말머리 모양으로 해서 말머리 성운, 걔네도 있어요. 우리 문제 풀다 보면은 볼 수 있을 거예요. 암흑성운에는 5번처럼 생긴 거랑 말머리 모양으로 생겨서 검게 나오는 그 친구 두 개가 나와요. 그거 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20번 봐봅시다. 우주와 은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우주에는 수많은 은하가 존재한다. 맞지? 우리 은하, 외부 은하들 많죠? 은하의 모양은 다양하다. 불규칙 은하, 규칙에는 뭐 정상나선 은하, 타원 은하, 막대 나선 은하 있을 거고, 우주 공간은 팽창하고 있다. 계속 팽창하고 있지. 중심이 없이 계속 팽창하고 있다 그랬어요. 4번, 우리 은하는 우주의 중심에 위치한다. 우주의 중심은 없다고 했죠. 그럼 4번이 일단 답이 될 거고, 5번, 은하와 은하 사이는 은하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계속 팽창하고 있고, 어디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다 팽창하고 있으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일단 4번이 될 거고,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해주면은, 중심이 없으니까 여기서 모든 곳에서 다 팽창할 거야. 점점 다 늘어나. 모든 방향으로 다 늘어나. 그러면은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거리가 먼 은하는 멀어지는 속도도 더 빨라지겠지. 왜냐면 여기서도 팽창을 하고 여기서도 팽창을 하니까. 가까운 데서는 이 한 곳에서 여기 사이에서만 팽창을 하는데, 먼 곳은 여기 전체가 팽창을 하는 거니까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이해됐으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문제도 푸는데 쉬울 거예요. 21번 문제 봅시다. 그림은 우주 팽창을 풍선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우주 팽창, 중심이 없다. 먼 은하는 더 빨리, 더 멀리 이동한다. 속도가 빠르다. 1번 봐봅시다. 풍선 내부는 우주에 대응된다. 풍선 내부? 우리는 표면을 비교하는 거야. 표면. 그럼 일단 1번은 틀렸을 거예요. 표면에 스티커를 붙여놓고 비교했었지. 동전은 태양계, 행성에 대응된다. 태양계, 행성에 대응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은하에 대응이 되겠죠. 은하 안에 태양계가 있는 거고 태양계 안에 행성이 있는 거야.
전체는 우주, 스티커 또는 여기서는 동전. 얘네는 각각의 은하의 대응이 되겠죠. 3번 표면에서 팽창 중심은 없다. 우주의 중심도 없고 팽창의 중심도 없는 게 맞죠? 4번 어떤 동전을 기준으로 해도 모든 동전은 같은 속도로 멀어진다. 같은 속도로 멀어지나? 우리 먼 은하는 더 빨리 멀어지는 것처럼 되겠지. 그렇게 되면은 4번은 틀린 말이 될 거예요. 풍선이 계속 팽창하더라도 동전 사이의 거리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 동전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다는 거는 팽창을 안 한다는 얘긴데 너무나도 틀린 말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죠. 우주 탐사의 목적과 의의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고 우주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우주를 탐사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구 환경과 생명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겠다. 우주 탐사를 하다 보면 외부 행성들이랑 비교를 할 수 있겠고 그럼 지구 환경과 생명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우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우주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 우주 탐사를 할 때 첨단 기술을 개발하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 지구에서 일상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다고 그 전에 예시도 나왔으니까 디귿은 틀려서 4번이 답이 되겠죠. 그림은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본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 중 태양계가 존재하는 위치를 고르고 우리 은하 중심으로부터 태양계까지의 거리를 쓰시오. 태양계는 원반 모양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라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랬을 때 중앙으로부터 8500파섹 떨어져 있었죠. 그 위치가 어디야? 여기서는 B가 되겠네. 중심으로부터 태양계까지의 거리는 8500파섹 3만 광년이라고도 부르죠. 이거 그대로 적어주면 될 것 같고 2번은 궁수자리가 존재하는 방향은 어디일까? 그리고 궁수자리 방향에서 나타나는 은하수의 특징을 포함해서 소설하시오. 궁수자리는 우리 그 전에 은하수 관찰하기 쉬운데 관찰하기 좋은 데가 어디라 그랬지? 궁수자리 부근이었어. 두껍고 밝게 나타나는 부분이야. 우리 은하 여기가 지금 가장 두껍고 밝게 나타나고 있지. 그래서 은하 중심 방향에 있는 거고 지금 디귿, 리을, 니은, 기억 중에서 골라야 되니까 기억 방향에 존재하는 거겠죠. 이대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은하수가 가장 두껍고 밝게 나타나므로 궁수자리는 우리 은하 중심 방향에 있다.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보니까 기억이 우리 은하 중심 방향에 가깝기 때문에 기억을 골랐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풍선에 스티커를 붙여 우주의 팽창을 알아보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바로 보기 봅시다. 1번 풍선 팽창을 통해 우주의 팽창을 알아볼 때 풍선 표면과 스티커는 각각 무엇에 대응되는지 쓰시오. 풍선 표면은 그 전에 우리 10 몇 번 문제에서 나왔는지 선생님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도 나왔어요. 풍선 표면은 우주야. 그리고 각각의 스티커는 은하야. 그래서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팽창의 중심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럼 풍선 표면은 우주고 스티커는 은하라고 1번에 써주면 될 것 같고 2번은 스티커 B와 C가 스티커 A를 기준으로 멀어지는 속도는 A를 기준 잡아서 B가 더 가까우니까 B보다 C가 스티커 A로부터 더 빨리 멀어지는 거가 되겠죠. 거리가 멀수록 더 빨리 멀어지는 거. 여기서도 팽창이 일어나고 또 이 사이에서도 팽창이 일어나고 중심이 없이 팽창이 계속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니까 멀면 멀수록 더 빨리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따라서 2번은 스티커 C가 B보다 A에서
더 빨리 멀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방금 전에 선생님 설명한 거랑 똑같은 말이네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래요. 스티커는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왜냐면 우주 팽창은 중심이 없이 모든 곳에서 팽창이 일어나니까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라고 쓰면은 더 정확한 답변이 되겠네요.